안녕하십니까? 네, 유림방송에서 편성을 맡고 있는 강문봉입니다. 이번에 유림방송에서 조금 특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비해 봤습니다. 이름하여 잉글리시 논어입니다. 잉글리시 영어고요. 논어. 글자 그대로 논어를 영어로 공부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논어는 한자로 되어 있으니까 한자 공부하는 것도 벅찬데 굳이 논어를 영어로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논어를 영어로 공부해야 되는지 그 취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프로그램의 목적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논어를 학습해 보자라는 겁니다. 논어는 종교로 따진다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성경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유림방송이 존재하는 한 논어는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형태로 프로그램이 강좌가 공부하는 법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유림방송이 존재하는 끝까지 이어질 텐데 그중에서 그냥 논어를 이렇게도 공부할 수 있구나, 다양한 방법으로 공부한다는 취지로 첫째로 그냥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젊은 사람들에게 권할 수 있는 방송입니다. 유림방송을 본다, 논어를 공부한다, 이렇게 주변에 얘기하면 좀 젊은 분들은 조금 구식 아닌가, 저는 그런 구식은 싫어요, 이렇게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영어가 중요합니다. 대학 입시에도 중요하고 취직에도 중요하고 영어 중요한 거는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논어를 영어와 함께 공부한다면 영어도 공부하고 더불어서 소년들의 가르침도 함께 배울 수 있고 일석이조입니다. 그래서 주변 젊은 손주들에게, 주변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유림방송에서는 이러한 것도 강의하니 너도 한번 보아라, 유익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권할 수 있는 방송이 되고자 해서 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인데요, 본 프로그램의 목적으로서 세 번째,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것을 하고 싶어서 본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한국 유교의 현대화, 세계화. 많이 들어보셨죠? 유교를 현대화한다는 말. 한국 유교의 현대화, 세계화를 하고자 이 강좌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말입니다. 옹고지신, 벚꽃창신. 옛것을 알아서 새로운 것을 익힌다.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옛것, 논어는 옛것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책이니까요. 그거를 공부해서 새로운 것을 알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낸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랬을 때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가장 좋은 수단은 영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자로 논어를 공부한다고 해서 한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응용하여 새로운 현대화, 세계화로 가는데 바로 그 도구를 영어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돼야 맞다라는 어떤 동기부여가 돼야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 강좌에 대해서 열심히 열정적으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 유림방송을 자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자주 나오는, 수시로 나오는 화면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요, 유교 정신의 계승과 현대화에 앞장선다. 세계의 문화 중심이 되겠다. 한국 유교가 세계의 문화 중심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유림방송의 목표입니다. 유교 정신을 계승하여 현대화하겠다는 것은 저희 유림방송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매체, 많은 단체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현대화하겠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은 쉽습니다. 누구든지 다 말은 쉬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행동으로, 결과로 보여준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유림방송은 유교 정신의 현대화, 그리고 그것을 세계의 중심문화 세계화를 이루겠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그것의 첫 걸음으로 잉글리시 논어 이 강좌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교는 동양 문화니까 우리끼리 열심히 전통을 공부하고 보존하고 지켜나가면 충분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유교가 이제 동양의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보이면요. 자, 하나의 신문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독일에서 있었던 신문 내용을 지금 나온 건데요. 한국 방역 성공은 유교 문화 덕분이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잘 대처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나마 모범 방역, K방역이라고 해가지고 코로나19 대처에 아주 모범 국가 중에 하나가 되고 있죠. 이 기사는 작년 5월에 발행이 됐고요. 나왔던 내용이고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한국은 방역을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 지구 끝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독일 국민들이 자기 정부에다 대고 불만을 합니다. 한국은 코로나 방역을 저렇게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라고 독일 정부를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에서는 어느 정부가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 우리는 못해, 이럴 정부는 없죠. 그래서 독일 정부에서 어떤 논평을 냅니다. 뭐라고 논평을 냈냐면 한국은 유교 때문에 방역에 성공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조금 칭찬하는 말 같죠? 칭찬할 말 같습니다. 그랬는데 독일의 편견이라고 이 기자가 얘기를 했네요. 왜 독일은 편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꼭 칭찬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밑에 그림은 이제 쓰레기통에, 큰 쓰레기통에 마스크를 씌워놓고 마스크 쓰자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그림이고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신문 이름은 이렇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이름이 좀 길죠? 이 신문사 이름이고요. 이 신문사에서는 코로나 대응을 한국으로부터 배우자. 이것도 아니고 배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역시 한마디로 꼭 배워야 되는가? 이런 뉘앙스죠. 한국은 휴대전화, 감시카메라,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내부를 통제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대요. 그래서 한국은 유교의 영향으로, 유교 나왔죠? 유교의 영향으로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면 가부장적인 정부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서양 사람들보다 적극적이다. 유교의 영향으로 정부의 뜻을 잘 따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고요. 그때 자유권 침해를 받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이 된다. 신용카드나 휴대전화 정보를 가지고 확진자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하고,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들은 그런데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이것을 용인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셔서 알지만 칭찬하는 내용이 아니죠. 왜 독일 정부는 이 코로나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가라고 국민들이 정부를 욕을 하고 공격을 했을 때 정부에서 내놓은 어떤 변명입니다. 한국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받아도 인정을 해. 국가를 잘 따라줘. 그런데 우리는, 독일 정부죠? 우리는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다 보니, 존중하다 보니 우리는 조금 방역에 조금 허술한 점이 있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은근히 한국을
약간 속된 말로 까고 있죠. 욕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떻습니까? 유교의 영향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왜? 유교의 영향으로 우리가 코로나 어떤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많은 학자들이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의 유교의 특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가부장적인 정부의 뜻을 따르는데 서양 사람들보다 적극적이다.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를 잘 따른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도 잘 따른다라고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80년 전, 90년 전 이때 독일이란 나라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았죠. 그리고서 정권을 잡아놓고 전쟁을 벌이고 국민들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광기를 부리죠. 옆에 나라를 쳐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많은 유대인들을 학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독일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정부의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많이 따라서 많은 나라들을 많이 괴롭히고 사람을 많이 죽인 역사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때 독일은 유교가 있었나요? 아니죠. 하나 더 예를 들면 일본에 그때 2차 대전 때요. 가미가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자살 특공대죠. 큰 배에 부딪혀라. 위에 지시가 내려오니 위에 사람들의 지시가 내려오니까 그냥 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중동 같은 경우에서는 자살 폭탄 테러. 자기 몸에 폭탄을 두르고 위에 사람이 시키죠. 가서 너는 죽고 테러를 해라. 그걸 따르고 있죠. 그런 중동의 그런 자살 폭탄 테러 유교의 영향인가요? 아닙니다. 이 정부를 따르고 안 따르는 건 유교하고 관계가 없죠. 자, 그랬을 때요. 제가 배운 대로라면 한국 유교, 즉 유교 정신, 선비 정신, 한국의 선비 정신은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와 가지고 임금님은 도망을 갔습니다. 정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나서 과감하게 일본에 맞서죠. 그건 한일합방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합방을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독립군이 일어나서 정부는 없어졌어요. 임금님도 죽고 정부가 없어졌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국민들은 과감히 일어나서 일본에 저항을 했습니다. 자, 정부가 없는데도 국민들이 과감하게 행동을, 이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할 겁니까? 한국의 선비정신, 바로 국가가 위기에 처하면 나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다. 이 정신, 한마디로 정부가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인의식, 주체의식, 바로 그것이 유교정신이죠. 그런데 독일은 지금 뭔가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이 편견이 굳어지겠죠? 그럼 뭔가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한문으로 또는 한글로 암만 얘기를 해도 그쪽은 못 알아듣습니다. 당연히 그쪽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겠죠? 자, 잘못된 인식, 서구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고 싶어요. 그 비슷한 상황이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 100년 전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유림들은 파리장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 아시죠? 파리장서. 그런데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파리장서가 뭐지 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파리장서를 설명을 해드리면요. 파리는 글자 그대로 파리고요. 프랑스 파리고요. 긴 편지란 뜻입니다. 프랑스 파리로 보내는 긴 편지. 지금부터 100년 전에 1919년
일본이 한국을 합병을 하고 임금님도 쫓아내고 황제죠. 쫓아내고 한국을 통치하려고 할 때 1919년 3월 3.1절 운동, 3.1운동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전국 각지에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한국 독립을 만세삼창으로 또 전국 알리게, 전 세계에 알릴 노력을 합니다. 그때 독립선언문을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유림들이 모여서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독립선언문은 우리가 독립된 국가다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 선언이 끝나고, 근데 그 선언은 외국에 알려지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1919년에 파리 평화회의 또는 파리 강화회의라고 해서 서구 열강의 지도자들이 파리에 모여서 어떤 국제 정세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은 전 세계 그 열강들에게 이렇게 나쁘게 선전을 합니다. 한국은, 조선은 일본의 통치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을 통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막 선전을 해댑니다. 자,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도 없죠. 전화기도 없죠. 신문도 없죠. 이러던 100년 전입니다. 이러던 시절에 일본이 그렇게 선전을 하고 다닐 때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열강의 지도자들이 한국이란 나라 어떻게 되든 별로 관심도 없었겠죠. 일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갔을 겁니다. 그래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된다는 것을 유림들이 알고, 유림들이 곽종석, 김복한 등 전국 유림 대표 137명이 아니다,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그쪽에다가 알려야겠다. 그쪽이 잘못된 인식, 서구 열강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우리가 깨야겠다. 우리의 독립의지를 알려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 유림들의 서명을 받습니다. 137명이 서명을 하고요. 이때 서명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결과론이지만 많은 분들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래서 순국하시고 처형당하시고 겨우 외국으로 도피하고 많이 이제 그랬던 결론이 그렇게 나왔고요. 유림 측에서는 이제 자랑스러운 것은 그나마 137명 중에서 그 어느 한 명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곽종석, 김복한 137명이 그분들이 전국 유림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심상 김창수 선생이 그걸 가지고 중국에 있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로 갑니다. 임시정부로 가서 파리 장서를 작성을 합니다. 원문은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한문으로 되어 있고요. 아주 긴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는 독립을 원한다. 일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서구 열강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유림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파리로 보내고 전국에 뿌렸는데, 안타깝게도 일본이 먼저 이걸 이 정보를 캐서 많은 것들을 압수하고 많은 분들이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거의 파리까지 가가지고 얘기를 했어도 아무래도 열강들이 한국의 상황까지는 그렇게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렇지만 이 시점을 기화로 유림 대표들이 독립운동이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지막으로요. 자, 파리에 보내기 위해서 파리 장서라는 긴 독립청원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근데 한자로 작성을 했습니다. 한문으로 작성한 걸 보내면 서구 열강의 지도자들이 읽을 수가 없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한자로 원문을 쓰고 영어 번역본을 쓰고 프랑스 번역본을 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한자 번역본, 한자 원문은 발견이 돼서 지금 기록이 남아져 있는데 이것을 영어나 프랑스어로 발견된 원본을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찾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100년 전에 서구 열강의 잘못된 인식을 깨기 위해서 유림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파리장서를 영어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한국 유교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서구는 유럽은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글로는 설득을 못하겠죠. 당연히 영어로 써서 우리 유림 자료, 교재 이런 것들을 영어로 써서 한국식 유교는 어떤 것인가, 한국 유교는 어떠한가를 상황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시발점으로 논어를 먼저 영어로 공부하자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던 것이고요. 이제 이것이 점점 더 나아지면 100년 전에 그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걸고 파리장서를 영어로 써가지고 보냈던 그 조상님들, 유림 대표들이 있는데 지금 파리장서를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원본이 없다고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영어로 써서 기록을 남기고 이제 전 세계에다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파리장서를 영어로 번역해 놓은 자료는 못 찾았습니다. 없습니다. 이 좋은 시절에 좋은 교육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그대로 이렇게 방치하고 있다 그러면 후손된 도리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춘기석전. 성균관과 향교, 전국의 향교들은 봄, 가을에 큰 석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죠. 그리고 많은 손님이 오라고 홍보도 합니다. 그랬을 때 석전 홍보를 하는, 석전을 설명하는 팜플릿입니다. 이 팜플릿을 뒤져보면요. 아무리 봐도 외국인을 배려한, 영어 문화권을 배려한 내용이 단 한 자도 없습니다. 자, 손님이 오라고 해서 실제로 왔어요. 성균관에 석전이라는 거 같은 거 할 때 보면 외국인이 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안내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행사인지, 지금 저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지하철을 타도 정거장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석전이라는 큰 행사를 치르면서 외국어 내용이 한 자도 없으면 어떻게 그분들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이제는 현대화, 유교를 현대화하고 세계화하겠다. 이제 널리 알리겠다. 우리의 위력을 키우겠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유림도 영어는 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같이 만들어 나갈 건데요. 조금 같이 공부하시면서 영어도 공부하고 그리고서 논어도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유림의 어떤 위세를 좀 더 키우는 계기가 되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잉글리시 논어의 취지, 당위성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본문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